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모시고 휴가철 날씨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더위가 지금 예년보다 더 더운 겁니까? 그렇죠. 예년 기온, 평균 기온에 비교한다면 더운 날씨죠. 어제 같은 경우 경주가 37.9도까지 올라갔고 오늘도 충청 이남 쪽으로 좀 더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거든요. 실제로 2012년, 2013년 정도의 아주 뜨거운 그런 폭염은 아니겠지만 평년보다 상당히 무더운 여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무더위 또 열대야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일단 K웨더에서는 말복 전후 그러니까 8월 12일이죠. 네. 이때까지는 현재 같은 기압 배치가 그대로 거의 유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무더위라든가 이제 폭염, 열대 이런 것이 한풀 꺾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사병을 특히 조심을 더 해야 되겠군요, 당분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열사병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이제 올해도 네. 4명이 이미 죽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한 15명, 14명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평년보다 좀 더 많은 열사병 환자, 그다음에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네. 근데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사실은 굉장히 피크철이거든요. 아무래도 휴가철 가시는 분들 많은데 야영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폭우 피해도 조금 염려하실 것 같은데 좀 피해가 있을 지역이 있을까요? 현재 그 가장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이 DMZ 에리어 인근입니다. 오늘 아침 경우도 이제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북부 쪽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린 지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닷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선생님 어디가 지금 제일 DMZ 부근이 그렇다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 중부지방 쪽으로는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네.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불안정한 대기층에서는 시간당 한 30mm에서 70mm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지적인 호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 쪽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상정보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여름에 8월에 그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그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내릴 8월 중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는 장마에 비가 별로 많이 안 내렸죠.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불안정 구역이 DMZ 에리어인데 약간 북한 쪽으로 있습니다. 요게 이제 8월 중순 이후에는 중순 중반 이후에는 좀 남쪽으로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발생하는 이제 게릴라성 호우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8월 중순 중반 이후부터는 기압골이 좀 통과해 나갈 것을 보여요. 네.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부지방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같이 영향을 받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 남한 지역이죠. 주로. 예. 네. 근데 이제 집중호우가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태풍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2호 태풍 할룰라가 지나가는 같지만 13호 태풍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줄까요? 13호 태풍 사우델로르는 현재 그 괌 동쪽 한 1000km 해상에 있는데 네. 현재는 거의 서진에 가까운 서북서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축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 축이 그대로 거의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현재 예상대로 본다면 대만 쪽으로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일단 없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중순 중반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간 남쪽으로 쳐져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정도는 좀 강한 태풍 하나가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슈퍼 태풍급의 아주 큰 태풍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말복 때쯤까지는 계속 더울 것이고 말복이 며칠이라고요? 8월 올해는 12일입니다. 8월 12일까지는 네. 계속 더울 것 같고 그 이후에 게릴라성 호우가 중부 남부 걸쳐서 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점점 지금 더워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습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가 돼가는 게 아니냐 하고 온난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는 곳이 또 한반도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 추세로 가는 겁니까?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특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뭄, 네. 그다음에 집중호우, 그다음에 이제 폭설, 폭염, 혹서, 혹한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기온 상승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기온 상승보다도 한 1.5배 이상 빨리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좀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온실가스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죠. 당분간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기온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예상대로라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 나가지 않겠느냐.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면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라든가 열대야라든가 또 집중호우라든가 강한 태풍의 영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이제 봄, 가을이 점점 더 짧아지겠군요. 네, 겨울도 뭐 기간이 훨씬 짧아지고요. 겨울도 이제는 뭐 짧아지고. 여름이 아주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그 기후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